늦은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어깨를 한번 돌려봤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뻐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했어요. 별다른 건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도 일하던 동료들이 이제야 퇴근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걸 보고 피식 웃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잠금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집에 와 있었죠. 소파에 앉아 있었던 아내는 남편을 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왔어? 나 먼저 씻고 올게. 남편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아내는 욕실로 들어갔고 곧 샤워기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살짝 마른 것 같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벗어두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메일을 확인하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죠. 그때 문득 얼마 전 설치한 CCTV가 떠올랐어요. 평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체크해보곤 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그냥 습관처럼 확인해 보려던 거였죠. 남편은 CCTV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집 현관 앞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죠. 순간 손이 멈췄어요. 남편은 화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복도 불빛에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후 몇 초간 더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죠. 뭐야? 남편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문이 닫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던 거지?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캔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다시 침실을 바라봤어요. 아내는 욕실에서 나온 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남편은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머리가 묵직했어요. 침대 옆을 보니 아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CCTV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아내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몰랐던 걸까? 잠시 뒤 방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하품을 하더니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커피를 내려 아내 앞에 놓아줬어요. 어제 집 들어올 때 이상한 거 못 봤어?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응. 무슨 말이야? 남편은 아내의 표정을 살폈어요. 자연스러웠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했어요. CCTV를 돌려봤는데 내가 현관문 열 때 밖에 누가 서 있더라고. 문 닫힐 때까지 안 가고 서 있던데. 아내가 컵을 들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아, 그런가. 몰랐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겠지. 남편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만약 지나가던 사람이었다면 왜 문이 닫힌 후에도 몇 초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걸까? 남편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내가 문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 아내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멈칫했어요. 그리고 짧게 한숨을 쉬더니 조금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생각났다. 어제 집 들어오기 전에 전화 받았거든.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못 봤나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CCTV 영상을 돌려봤을 때 아내는 양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 손엔 작은 서류 가방, 한 손엔 쇼핑백. 그럼 전화는 언제 받았다는 걸까? CCTV 영상 속 아내는 전화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내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심시간이 되자 책상에 앉아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다시 보니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열 때
바깥 복도 불빛에 남자의 실루엣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 남자가 아주 잠깐 손목을 움직였고 그 순간 시계의 메탈 프레임이 빛났어요. 반짝이는 금속 테두리와 두툼한 밴드 특이한 디자인이었어요. 남편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화질이 깨져서 선명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일반적인 시계보다는 크고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문득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누군가 유난히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다며 자랑했던 기억.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희미했어요.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일까? 이대로 아내를 추궁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시계를 봤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그날 집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순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이미 못 봤다 라며 태연하게 넘겼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며 속으로 결심했어요. 좀 더 지켜보자 생각했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주말 저녁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기울였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도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는 듯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며칠 전 CCTV 영상 속 그 남자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모임이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을 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무심코 소매를 걷었어요. 술을 따르려던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본능적으로 손목으로 향했어요. CCTV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 금속 프레임이 두툼한 독특한 디자인. 몇 달 전 친구가 해외에서 어렵게 구했다고 자랑했던 모델. 남편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날 집 앞에 서 있었던 남자라는 걸. 그런데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친구의 태도였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어요. 남편을 향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더 섬뜩했어요. 설마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걸까? 그동안 아내와 이 친구가 따로 만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날만큼은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그 자리에서 너 우리 집 앞에 왜 있었어? 라고 물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를 이상하게 몰고 갈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 아내와 친구 둘 중 하나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술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밤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아도 며칠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봤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시계, 그 남자의 손목에 있던 그날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시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색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아내를 추궁한다고 해도 그녀가 인정할 리 없었어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는다. 남편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즘 나오는 소형 무선 카메라는 크기가 작아 쉽게 들키지 않았어요.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은 2박 3일 지방 출장을 가는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아내와 그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카메라는 거실 선반과 침실 화장대 구석에 배치했어요. 침실에 설치한 카메라는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에 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어요. 출장 당일 아침 남편은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방에서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틀 정도 더 있다 올 거야.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 말투엔 어떤 아쉬움도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녀는 내가 없기를 바랐던 걸까? 남편은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후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켰어요. 이제부터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어요. 첫째 날,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고 별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이 포착될까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너무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욕실로 향했어요. 남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그녀가 씻고 난 후의 모습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분 뒤 욕실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얇고 실키한 슬립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얇은 원단이 몸에 달라붙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어요. 매끈한 어깨, 깊게 파인 네크라인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볼륨감, 그리고 슬립 아래로 드러나는 가늘고 긴 다리. 남편은 숨을 삼켰어요. 이 모습은 분명 자신이 집에 있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던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아내는 욕실에서 나온 직후라 아직 머리카락이 축축한 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가장 의심했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자식이 진짜?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둘은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남편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아야 했어요.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하지만 그런 기대는 몇 초 만에 깨졌어요. 아내는 친구의 손을 이끌고 침실로 향했어요.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셔츠가 풀어헤쳐지고 아내의 얇은 슬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친구는 그녀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거칠게 입술에 키스를 하더군요. 그녀는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보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 친구를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화면을 껐어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개자식들이. 남편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더군요.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와 친구가 침대 위에서 몸을 섞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더 이상 볼 수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지금 당장 가서 저놈들을 박살내야지.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차를 돌려 아파트로 향했어요. 거리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집 안에서 내 아내가 내 친구랑.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으며 터질 것 같았어요.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올리며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신호.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남편은 차를 세우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위층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관 앞에서 남편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신음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 이 안에서 내 아내가. 친구와 남편의 두 눈이 핏발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문을 쳤어요.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란의 움직임이 멈추는 듯했어요. 그 소리 안에서는 서둘러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은 강하게 문을 밀어젖혔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자 바닥엔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 위엔 여자의 속옷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그리고 안방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그러나 분노가 가득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침대 위, 아내는 이불을 급히 몸에 둘러싸고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그 표정조차 역겨웠어요.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서 급히 바지를 주워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그 개자식이 아내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분노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친구는 황급히 바지를 끌어올리며 변명을 늘어놨죠. 아니야. 이건 그냥 실수야. 이게 실수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남편의 주먹이 친구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어요. 친구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분노에 찬 남편은 쓰러진 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주먹을 날리려 했어요.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남편을 붙잡았어요. 제발 그만해. 남편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역겨웠어요. 너는 말할 자격 없어.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서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재생했어요.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화면 속 두 사람은 남편이 없을 때 서로를 갈망하며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친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더군요. 이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필요도,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혼 서류와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남자친구와 3년 동안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아왔어요. 그는 훤칠한 외모와 성실함을 갖춘 사람으로 제게 항상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도 없는 저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열심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대출이 끼어 있긴 했지만 우리 둘이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웃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탓인지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서툴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살갑게 다가가거나 전화로 애교를 부리는 일도 제겐 어려웠죠. 사실 다른 여자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제 이런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해줬어요.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좋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늘 안심시켜주곤 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심호흡도 해보고 주머니에서 달달한 사탕을 꺼내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보려 애썼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귀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렸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은 농담도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셨고 아버님은 남자친구와 닮아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두 분 모두 너무 까다롭지 않으셔서 저는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생활이 더 기대됐습니다. 그렇게 설렘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며 결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엔 밝고 활기차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한껏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는 할 말이 있다며 시무룩하게 말했고 그 분위기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걱정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가 마련한 신혼집에 함께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써 웃으며 괜찮아라고 답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품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던 저는 부모님 같은 존재와 함께 살게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렘이 생기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과 기대가 교차했죠. 계절이 바뀌고 드디어 저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행복 그 자체였고 그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들어간 아파트는 방이 3개였지만 큰 평수는 아니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조금 불편했지만
서로 배려하며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니 괜찮아졌어요. 저는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2시간 정도 빨랐어요. 시어머니는 제조 공장에서 일하시고 퇴근 시간이 남편과 비슷했지만 시아버님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아버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실패해서 오랫동안 집에만 계셨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집에 혼자 계시는 시아버님을 조금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일을 보고 나왔는데 마침 시아버님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제야 뒤늦게 허둥지둥 인사를 드렸어요. 그 후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회사 일정이나 약속으로 외식을 하는 일이 많아서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 식사하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저는 익숙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 아버님 저녁 준비 다 됐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식탁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시아버님과 마주 앉았는데 문득 아버님이 입고 계신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러닝 아래로 사각 팬티만 입고 계셨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이 밀려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아버님의 상체가 눈에 들어왔는데 운동을 자주 하시는지 탄탄하고 다부진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감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와 시아버님은 평소처럼 식사를 마쳤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정수기에서 물을 뜨러 오시면서 제 뒤를 스쳐 지나가셨어요. 순간 남편과 닮은 잘생긴 얼굴에 다부진 몸까지 더해지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우연히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시아버님께서 과거 사업을 하셨지만 그 와중에 어머님을 놔두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셨다는 말이었죠. 당시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와서 시아버님의 외모와 매력을 보고 있자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싶어서 정신을 차리려 설거지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제 뒤로 다가오시더니 회사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며 설거지를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거리감 없는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가까워지는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저는 설거지에 온 신경을 쏟으려 했습니다. 그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찰나의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버님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했고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아버님의 다부진 몸과 과격한 기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설레임을 주면서도 동시에 저를 그 상황에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위는 정적에 잠겼고 서로의 존재만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갈등과 욕망이 엿보였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며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 기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스며들었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이성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모든 혼란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아버님은 저를 감싸 안으며 뜨겁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침대로 이끌었고 이어 다리를 벌려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셨던 건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쉴 새 없이 허리를 움직이더라고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을 가진 아버님은 저를 완전 녹초로 만들었고 제 안에 한가득 쏟아낸 후회와 끝을 내더라고요.
폭풍같이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함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머쓱한 표정으로 간단히 인사만 드렸습니다. 서로의 행동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죠. 시아버님도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그날의 일이 그분께도 혼란스러운 흔적을 남겼을까요? 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시면서도 어디선가 미세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만 단둘이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어색함과 복잡한 감정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관계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순간을 떠올리며 요동쳤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는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선을 다시 명확히 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대화조차도 더 큰 문제를 불러올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평생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혹시나 아버님이 또 요구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받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서도 예비신랑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결국 파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꿈을 믿으시나요? 예비신랑은 그날의 꿈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서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9월에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도 갑작스러운 예비신랑의 돌발 행동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그냥 이대로 들어가겠다고? 도대체 무슨 꿈을 또 꿨길래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나도 매일 꿈꾸는데 그게 현실에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나는 아니야. 내가 예전에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었다고. 이건 내가 알아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도 나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히 들어가. 나중에 집에서 연락하자. 그리곤 저 혼자 길거리에 놔두고 차 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짜증나 있는 상태였죠. 저 혼자 버스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의 그날의 꿈으로 하루의 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라 저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나오니 저 또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솔직히 전부 별일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지를 한다는 게 예비신랑이 정신적으로 약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하게 되었고 걱정이 되셨는지 몸에 좋은 한약까지 준비해줘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만나서 저희 엄마가 준비해주신 한약 예비신랑 차에 실으면서 기력이 약해서 꿈에 의지하는 거라며 몸에 좋은 거니까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며 전달해줬고 저녁 먹으면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려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시 꿈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횟집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길래 저는 미간이 찌푸려졌고 어이없는 예비신랑 말에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에 친구가 나왔는데 왼쪽 골목에 있는 횟집에서 밥을 먹으면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며 그렇게 하자는 황당한 이야기에
계속해서 왼쪽 골목만 돌면서 횟집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항상 흔히 볼 수 있던 횟집이 그날따라 왜 이리 없는 건지, 나중에는 이상한 주택단지 골목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저는 화를 냈고 난감해하는 예비신랑이 조금만 더 해보자며 이리저리 왼쪽 골목에 있는 횟집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게 되었고, 급 기분 좋아진 예비신랑은 식당에 들어가 자기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내일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도미회를 시켜주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예민한 상태였는데 배가 좀 차니 기분이 풀렸고, 결혼 준비 이야기하면서 저녁 식사 마무리했고, 예비신랑이 대리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라면서 확신에 찬 예비신랑의 말에 그냥 헛웃음만 지었고, 그렇게 저도 택시 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갑자기 예비신랑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 온 적은 거의 없어서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전화통화 가능해?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버스 타고 있으면 당장 내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잘 가고 있는 버스에서 왜 내려? 요즘에 버스도 잘 안 와서 지금 내리면 지각이야. 내가 정말 안 좋은 꿈을 꿔서 그래. 당장 내리라니까?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아, 정말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왜 죽냐고? 어제 뭐라고 그랬어?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내가 아랫니가 부러지는 꿈을 꿨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꿈이라서 내가 너도 걱정돼서 그래. 한 번만 믿어봐. 알았지? 나는 어차피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회사 데려다 줄 테니까 나한테 위치만 말해줘. 그럼 끊는다. 너무 급박하게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하는 예비신랑의 목소리에 저 또한 불안해지면서 일단 회사 데려다 준다는 말에 일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정류장 위치를 문자로 알려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늦지 않게 도착한 예비신랑이 창문을 열면서 차에 타라며 손짓을 했고, 일어나서 차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푹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신고 있던 힐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치마에는 지나가던 개가 큰 걸 막 싸고 지나갔는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생각보다 큼지막한 변이었기에 제 치마에는 심각한 냄새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과 힘겹게 일어나는 저를 보곤 당황해하면서 창문을 올리더니 갑자기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예비신랑을 보곤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함보다 저를 보고 갑자기 그냥 가버린 돌발적인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다시 울리는 전화를 받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급하게 말해놓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봤으면서 차를 돌려서 그냥 가버려? 너 때문에 나는 오늘 회사에도 늦었고 치마에 개 변이 묻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마를 사오던지 해결 방법을 찾아봐. 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미안해. 나는 갈 수 없어. 네가 개똥 밟았잖아. 내가 꾼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면 나한테 부정 타서 안 돼. 나까지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차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치마에 묻은 개변 시트에 묻으면 어떡해? 오늘은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개꿈이었어. 일단 근처에 치마 파는 곳 있으면 하나 사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는 연락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화하는 것도 나한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끊는다. 그리곤 전화 끊어버린 예비신랑의 행동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어떤 여자분께서 치마를 사오셔서는 저한테 괜찮냐면서 부러진 힐을 주워주곤 일단 치마부터 갈아입자면서 화장실까지 부축해줬습니다. 저는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고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잠시만 기다리라며 택시까지 불러줬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돈은 꼭 갚겠다고 말했고 전화번호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한 후 월차를 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너무 울어서 화장은 다 범벅이 되고 구두는 부러진 상태에 매칭도 안 되는 치마를 입고 나타난 저를 보게 된 엄마는 너무 놀라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말했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당장 회사에 찾아간다며 난리를 치시길래 제가 진정하라면서 알아서 해결하고 정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바로 전화했고 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수화기에서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여서 침대에 누웠고 다음날 힘겹게 출근 준비하는데 다음날 됐다고 출근 준비하는 저한테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괜찮냐면서 오늘은 꿈자리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였습니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전화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면서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말했고 예비신랑 미안했는지 알겠다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에 저는 출근 준비 마치고 봉투 하나 챙기고 화장실에 쓰는 집게 하나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개변 모두 주웠습니다. 때마침 예비신랑 왔고 창문 열면서 저한테 뭐 하냐며 엉덩이 괜찮냐고 웃으면서 차에 타라고 하는 거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예비신랑한테 다가가 한 봉지 가득 주워 담은 개변을 모조리 예비신랑 얼굴에 부어줬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개변을 왜 뿌리고 그래? 내가 미쳤다고? 네가 어제 나한테 한 행동은 생각 안 하니? 네가 내리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네가 하도 심각하게 말하는 바람에 나도 걱정돼서 내렸는데 개변을 밟은 나한테 개꿈이었다며 부정 탄다고 그냥 가버려?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엉덩이 괜찮냐며 웃고 있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야말로 단단하게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인연은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 파혼하고 끝내자.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개꿈 같은 놈이다. 예비신랑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며 자기 때문에 제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아마 헤어지면 삶이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했네요. 저는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지 현실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질 않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파혼 안 했으면 아마 정말 제 목숨이 위험할 뻔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앞으로 좋은 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어려운 이 시기에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